이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제보는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증 대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증 대상 선정은 국민 제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검증위원회 조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대상은 정수장학회 관련 사항 등 총 12건입니다. 후보께서 11.6 당시 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그중 3억 원을 김재규 사건 수사 경력금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6억 원은 그럼 생활비로 쓰라고 받으신 겁니까? 예,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신 것은 그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 그런 의미였습니까? 예. 박 대통령께서 재산을 별로 남기시지 않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청와대 금고에서 비록 나온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은 박 대통령께서 공금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돈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말이죠.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금이라기보다도 뭐 경력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후보께서는 1982년도에 성북동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남기업 신규수 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주택 취득 경위에 대해서 신규수 회장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보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주었다. 무상으로 취득하신 거죠? 예. 그러면 증여를 받은 것인데 그 등기부 등본에는 취득 원인이 매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믿고 거기다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는지를 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후보께서는 80년 3월부터 88년 11월까지 영남대학교의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신규수 회장 또한 80년 6월부터 83년 8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재단 이사로 재임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후보께서 추천하여 신규수 회장이 영남대학교의 재단 이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신규수 회장은 후보께 성북동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께서 깊숙이 관여하셨던 구국봉사단, 영남대, 유경재단 및 정수장학회에서 운영위원 또는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후보와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느 월간지에서는 두 분 사이의 약혼설까지 보도하였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약혼설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신기수 회장도 뭐 가서 다 의문점을 물어봤다 그러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신규수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은 80년에서 83년까지 영남대 생활관 신축공사, 사회관 신축공사, 영남대 병원 마감공사, 자연대 실험동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후보께서 신규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시기와 겹칩니다. 따라서 후보께서 영남대 공사를 신 회장에게 준 대가로 성북동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여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가 이제 퍼스트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 후보께서는 대한구국선교회, 구국여성봉사단, 구국봉사단, 세만봉사단에서 총재 또는 명예총재직으로 있었죠. 예. 이 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그 실체는 동일한 단체가 아닙니까?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됐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이 임진각에서 구국기도회를 연다. 그래서 저를 그때 퍼스트레디 대역을 하던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의 연락이 오면 가서 격려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를 명예총재로 추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때 그 최태민 목사와 최태민 씨는 그 이름이 한 7개 정도 되고 결혼도 한 6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성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성당에서 영접까지 받았고 목사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답니다.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최태민 씨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만났습니까?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로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 만났습니까? 만날 적에 그 사람의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그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어느 분도 정도 마찬가지고, 예. 어느 정도 신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 최태민 씨를 조사했던 정보부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태민 씨가 후보 이름을 팔아 각종 비리를 저질러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무상 출입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청와대 무상 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무상 출입이라고 그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 최태민 씨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청와대를 출입을 했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당시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정보부장의 청와대 출입까지 통제할 정도로 출입을 아주 까다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부에서 최태민 씨만큼은 이상하게 정보부장보다도 더 쉽게 청와대를 출입한다는 것을 알고 뒤를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처음 얘기입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정보부 조사에 의하면 최태민 씨는 그 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든지 그 대령을 장군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포착이 됐답니다. 그리고 후보 이름을 팔아서 기업인들로부터 봉사단 입단비를 받는다든지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일부를 좀 부정하게 좀 빼돌렸다는 그런 혐의까지 포착을 했는데 그 비리 건수가 한 40여 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중정부장이 아버지께 보고를 해서 아버지께서 중정부장과 또 그 관계자들을 다 청와대로 부르고 또 저도 부르시고 또 최태민 목사도 다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근데 그 내용들이 누가 어디를 얼마를 횡령하고 받고 이런 거보다는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실체가 없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럼 확실하게
대검에서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그게 넘어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을 건데, 만약에 그때 어떤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절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용서가 있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쪽에 가서도 별다른 일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최태민 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정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최초에 정보부 조사팀에서는 최태민 씨를 구속하자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보부장이 그 봉사단 총재직에서 사퇴시키고 후보와 격리시키는 선에서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태민 씨의 주장과 정보부의 보고 내용이 워낙 상충되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전면 재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해보니 정보부에서 확인됐던 비리보다도 더 많은 비리가 밝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태민 씨가 그 봉사단 총재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이것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도 최태민 씨에 대해서 비리 혐의가 확정이 안 됐다든지 또는 불확실하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결코 그런 것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시거나 적당히 봐주시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나 또는 검찰이나 정보부에서 대통령의 따님과 관계됐던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구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 그 여파가 대통령 따님께도 영향을 미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그에 대해서 어떤 파장을 받게 되는데, 그 점이 염려가 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있으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형벌을 받아야 되면 받고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고, 또 그런 일이 제발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평소에 하시던 방법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혹시 최태민 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이요?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 재정적인 받은 적이, 지원. 그분은 저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후보께서는 최태민 씨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최태민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라도 하면은 처벌을 받을 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한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이 최태민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거티브가 많은데 그 네거티브를 하다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정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 뭐 그 애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천벌받을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때 아니 우리 옛말에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최태민 씨가 지금도 그 결백하고 모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뭐 특별히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지만 뭐 실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뭐 확실히 실체 있는 거는 없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예, 그 최태민 씨와 관련된 저희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최태민 씨에 대한 질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명진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천벌을 받는다는 말씀은 최근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1990년 11월 9일 날 박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을 이제 그만두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왜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느냐 그런 아주 엉뚱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서 천벌을 받을 거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 음해성 이야기가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국무비서관을 지내신 이 손우련 씨가 계신데 이분이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에 자기의 그 비망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날 이 손우련 씨가 이런 내용을 비망록에 적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밤 대통령은 근혜양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및 백광현 정보부 7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친국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에게 큰 영예인 근혜영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켰던 최태민 구국봉사단 총재를 거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근혜와 청와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구국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비망록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지금 박 후보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런 거를 알았으면은 철저하게 하셨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태민 씨가 그런 비리를 한 것은 저질렀다는 얘기는 이게 낭설일 수가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박 후보께서는 아직도 이때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적어도 공보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비망록에 그 얘기를 적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변 참모들이 다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주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이 잘못됐고 박 대통령에게 음해성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거세를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왜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한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국봉사단을 해체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이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 후에 구국봉사단 활동은 더 넓어져 가지고 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어떤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 후보께서는 이 손우련 공보비서관이 비망록에 적은 이 얘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기록을 하신 분이고 기록으로 비망록에 남기신 분이고 구체적으로 1977년 9월 20일이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셔서 기록으로 남기신 분인데 지금 박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추측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떤 부분이 더 신뢰성이 있을는지. 추측 정도가 아니라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그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우련 씨가 저한테 선우 비서관이 저한테 구국봉사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후에도 구국봉사단은 계속 굉장히 활동 범위를 넓혀서 많은 일을 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 손우련 씨가 다시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구국봉사단 활동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최태민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구국봉사단 활동은 그 후에도 활동을 더했다. 이게 지금 손우련 씨의 비망록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답변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네, 더 이상 네.